자, 이제 다음 이제 책을 이제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 126쪽이에요. 126쪽에 그러니까 1절 부동산 공법 기초이론에 그러니까 1번 행정체계가 있습니다. 뭐 그 아래 있는 지도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시던 지도죠. 그러니까 뭐 가족들끼리 여행을 갈 때 또 아니면 멀리 오고 갈 때 뭐 보시고 뭐 자주 보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 좀 작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그 그림, 그러니까 126쪽 그림에서요. 그러니까 1번 경기도에 그 그림이 있고 아래 그림 속에 그러니까 1번부터 8번 각 시들이 있죠. 시나 도가요. 그러니까 그 1번 그러니까 뭐가 있고요. 서울특별시가 있고,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서울 앞으로 그러니까 인천 광역시가 있죠. 그러니까 충남과 충북에 걸쳐서 그러니까 3번 뭐가 있고요. 대전 광역시, 그다음에 8번 그러니까 세종 특별자치시가 있죠. 그러니까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있고 전라남도 한가운데에 광주 광역시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저 아래로 제주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로 해서 그러니까 6번 뭐가 있고요. 부산 광역시, 5번 그러니까 울산 광역시, 그다음에 4번 대구 광역시가 있죠. 그러니까 위에 이제 강원도가 있습니다. 뭐 그냥 지도는 지도죠. 그런데 이제 다음 127쪽 위로 오면 아이고 좀 복잡해져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그동안 쓸 때는 우리가 주소를 얘기할 때에는 그냥 지금 그 그림으로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쭉 그러니까 주소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외국의 친지분이 우리한테 뭔가를 뭐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경기도, 그러니까 평택시, 그러니까 무슨 동, 그러니까 몇 번지에서 가게 되는 거죠. 또 이제 국내에 있는 다른 친지한테 뭔가 택배를 보낼 때에도 뭐 그때 이제 대한민국 얘기할 거 없죠. 뭐 충청남도, 뭐 천안시, 무슨 동 몇 번지 등등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옆에 동급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옆을 비교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옆을 비교해 보면 이제 그 127쪽 제일 위에 그리며 요 관청이 어떻게 짜져 있냐 행정 체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중앙 정부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방 정부는 크게 두 가지로요. 그러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그러니까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를 책임지라고 우리가 선거로 누구를 뽑았어요? 대통령을 뽑았죠. 근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몇만 개의 법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 혼자서 몇만 개의 법을 도장 찍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7시간이라도 내서 뭐라도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몇만 개의 법을 대통령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17명 장관을 임명했고, 그러니까 공법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 국가를 얘기하면 이제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겁니다. 각부 장관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범위 이제 6개 법이 있는데 6개 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보시면서 그러니까 붙여가도록 하시고 5개 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농지법은 농림부 장관, 이제 국가 역할을 대표하는 거죠. 그렇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광역, 대한민국 이제 대한민국 한 덩어리가 있지만 대한민국 또 쪼개보자고요. 미국은 몇 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대요? 51개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 다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몇 개의 광역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17개요.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러니까 뭐 1, 2학년이나 유치원 애들한테 뭐 얘기하다가 퀴즈에 미국은 몇 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49개 X 띵 51개 띵 동동 그러니까 맞췄습니다. 과자라도 받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몇 개 갖고는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잘 모르는 거죠. 대한민국은 17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게 앞쪽 그림이었고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6개 광역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세종 특별자치시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등 그러니까 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다 묶어서 부를 때는 문장은 곧 읽을 겁니다만,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얘기가 너무 길다고요.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하고요? 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 가운데점 도, 이 시는 평택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도와 같은 급의 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장들을 얘기할 때는 시도지사라고 하는 거죠. 앞에 그림에 있었습니다만 먼저 다 알고 계시기도 하고요. 뭐 무식하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 특별시, 그러니까 특별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6개 광역시가 있는 건 앞에서 짚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요. 그러니까 서울을 둘러싸고 있다. 옛날에 한양이었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있고요.
옛날에는 그냥 충청도였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충청 남북으로 잘리게 된 거죠. 그다음에 옛날에 그냥 전라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제시대 남북, 옛날에 경상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제시대 남북,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가 있고, 제주도는 이제 따로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뭐 이제 그냥 경기도는 이제 그 한양을 둘러싸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었고, 옛날에 충청도요. 충청도는 큰 도시 두 군데, 이거 둘러싼 동네가 충청도였어요. 어디와 어디요? 충주와 청주요. 전라도요. 큰 도시 두 군데, 어디와 어디요? 전주와 나주요. 요즘은 나주 그러면 나주 배밖에 안 떠오릅니다만. 그 다음에 경상도요. 옛날에 큰 도시 두 군데, 경주와 상주요. 요즘 상주 그러면 상주 꽃감밖에 안 떠오릅니다. 옛날에 강원도요. 큰 도시 두 군데, 강주는 없고요. 정동진에 있는 강릉과 원주, 그 도시 이름들은, 도읍 이름들은 고려 때부터 있었고, 그 이름들을 계속 이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7개로 쪼개면, 그러니까 그 광역 지방자치단체, 뭐 풀어서 얘기하면 길고, 그 다음에 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더 세부적으로 쪼개면, 그러니까 226개로 쪼개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초구 등이 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그다음에 미역 유명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죠. 그러니까 세종은 선거로 뽑는 시군구 없습니다. 그다음에 도에, 그러니까 경기도 평택시,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시가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 가평군이 있죠. 그러니까 제주도 역시 선거로 뽑는 시군구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묶어서 부를 때는 시, 군, 구, 그 대장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합니다. 뭐 제주도 없다고 하니까 어느 분이 엥? 뭔 소리래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밀감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제주도 서귀포시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주도 서귀포시는 선거로 뽑는다고요? 안 뽑는다고요? 선거로 뽑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시, 군, 구가 있습니다. 먼저 요런 구분들은 이제 우리 공법 시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빼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광역시 인구 100만 이상 어찌고저찌고 되면 광역시, 시 인구 5만 이상 어찌고저찌고 되면 그러니까 시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5만 이상이 돼야 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5만이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4만으로 이제 오래 가게 되면 뭐로 떨어져요? 군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당장 공무원, 그러니까 자릿수부터 줄어들게 돼요. 시와 군에서는요. 그러면 공무원 자릿수가 줄어들면, 아이고, 내 친구가 잘려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제 이번 이제 뭐 수능이 지금 일주일 연기됐습니다만, 1월달, 2월달 되면, 그러니까 어지간한 지방시들은 막 프레카드를 엄청 붙여놓습니다. 가정통신문도 다 날리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른 도에 있는 대학교로 간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주민등록까지를 서울로 갖고 가버리면 여기서 인구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은 여기다 놔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구 줄여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 합니다. 뭐 아이들 낳으면 뭐 많이 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5만 이상, 그러니까 광역시는 100만 이상, 수원은 이미 100만 넘었죠. 평택은 아직 47만인가요? 50만이 좀 안 됐습니다. 뭐 그러니까 성남도 100만 넘었고요. 뭐 이제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100만 시장은 똑같은 5만 시장급에 끼고 싶어 해요? 이쪽 위에 시도급에 끼고 싶어 해요? 시도급에 끼고 싶어 하지만 위에서는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그럽니다. 그러니까 50만 이상 시장들이 그러니까 50만 이상의 시를 뭐라고 하고요? 대도시라고 합니다. 대도시라고 하는데, 대도시라는 이름이 붙은 게 3, 4년밖에 안 돼요. 그것도 뭐 그냥 국가에서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닙니다. 50만 이상 시장들이 여러 명들이 모여서 뭐 성남시장, 수원시장, 뭐 그러니까 고양시장 뭐 등등등 여러 명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데모했어요.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하고 그랬습니다. 우리한테는 더 큰 권한을 달라. 우리는 5만짜리하고 다르다. 50만 이상이다. 그래서 대도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죠. 대도시장에게는 커다란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대도시도 역시 뭐예요? 시 중에 좀 덩치 큰 시인 거죠. 이상이 있고, 이제 문장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가, 각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동그라미 1번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모두 묶어서 시도, 그 장을 시도지사라고 하고요. 동그라미 3번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시, 군, 구가 있죠. 그러니까 시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 시를 대도시라고 하고, 동그라미 4번 50만 이상 대도시가 2010년 기준으로 13곳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에 많겠죠. 기억번, 그러니까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남양주 뭐 한두 군데는 다 이렇게 뭐 알 수 있는 곳들이죠. 그다음에 니은번에, 그러니까 지금 마산시 없어졌죠. 그러니까 진해 벚꽃 축제는 그냥 이름으로 남아있지만 진해시 없어졌죠.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 통합해서 그 시 이름을 뭐로 할지 갖고도 한참 논란이 많았어요. 마창진 시로 할 건지 뭐로 할 건지, 아무튼 창원시로 이름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창원, 그다음에 청주, 전주, 천안, 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의 세댁들이 결의를 해서 아이들을 마구 낳으면 그러면 이제 평택도 그러니까 50만 이상이 되기도 하겠지만 뭐 꼭 그러지 않아도 평택 이미 뭐 고덕, 지제 여기로들 사람들 엄청 내려오겠죠. 많이들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를 둘 수 있는데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아니다. 이러한 비자치구가 28곳이 있다고요. 수원시 권성구 등이 있습니다. 수원시 권성구청장은 주민이 선거로 선출하는 게 아니라 수원시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뭐 넘어가기 전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 잠깐 보시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대도시를 둔 이유는 이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그러니까 수원시도 있고, 그다음에 평택시도 있고, 가평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로 뽑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장들이니까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대도시는 좀 권한이 더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는 평택시장이니까 5가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뭐 한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기타 5가지는 시장이 자기가 결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올려서 결정해야 됩니다. 군수 역시 5가지만 결정하고 나머지 5가지는 그러니까 도지사에게 올려야 됩니다. 근데 대도시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대도시장은 5가지 뿐만이 아니라 3가지를 더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도지사 도장 받아야 되는 건 2가지만 도장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 대표적인 예로 아까 이 3가지에 해당하는 걸로 대표적인 걸로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그러니까 시, 문화센터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수원에서는 수원에 어디 도로를 내겠다라고 하는 걸 수원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평택이나 가평에서는 그 시장이나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없고 누구한테 올려야 되고요, 도지사에게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도시시장은 훨씬 큰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주소로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였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주소를 얘기할 때 또 공법에서 어디에서 시도지사, 시군구가 나왔을 때 시도지사 그러면은 어느 급이요? 경기도에 해당하는 그 급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세종시는 뭐 땅덩이는 좀 크지만 인구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경기도랑 같은 급입니다. 그다음에 평택시 그러면 서울의 도봉구, 노원구랑 같은 급이고 경기도 가평군과 같은 급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옆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뭐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장관, 그다음에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군구인 거고, 뭐 그냥 그래서 상중하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여군 다녀오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대위, 중위, 소위가 있고, 집에서 일상생활 자주 많이 하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시할머니, 시어머니, 패가고 누워있는 며느리 1, 2, 3가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상중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위로 올려서 도장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지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뭐 다행입니다. 이 중에 누가 무슨 도장 찍게요 하는 건 40문제 중에서 1문제, 2문제밖에 안 나와요. 관청 중에 누가 하냐, 그거는 초점이 아니에요. 이 중에서 누가 하냐라고 하는 게 각각 다 중요하죠. 공법 체계 어디를 펴봐도 이 둘 중에 하나이고, 따라서 공법 중에 어디를 펴봐도 뭐는 관청 중에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어떤 계획은 관청 중에 누가 세우고 누가 결정한다, 그게 빠지지 않고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관청 누가 무슨 도장을 찍어주는지 하나도 볼 필요 없다고요. 하나도 몰라도 95점이요.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요. 두 문제 틀려서 95점이라고요. 그러니까 관청 하나도 몰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관청 외우는 공부 아닙니다. 왜 금지를 시키는지,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뭘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그런 거죠. 계획,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라는 건지, 그 계획이 확정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이런 그런 내용과 취지가 초점이지 누구게요? 그건 우리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계속하시죠. 128쪽에 누구게요? 이걸 다시 그래도 워낙 많이 나오니까 한 겁니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다 아시게 돼요. 이것 갖고 틀린 분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땅에 가장 크게 손대는 게 개발과 보전이죠. 개발 땅도 필요하고 보전 땅도 필요합니다. 보전이나 보존이나 이제 우리 공법에서는 큰 차이 없어요. 가로막기 시험은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언제 때 가장 중요했었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요했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애국가 가사 그 괄호넣기 시험이 있습니다. 태한 사람 태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X요. 보존하세. 그때 그 구호 시험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공법은 큰 문제 없습니다. 개발과 보전 땅이 있다고요. 보전 땅이요. 대표적인 이거로 서울의 북한산역, 서울의 청계산역, 그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 거죠. 또 거기까지 안 가도 한강역, 금강 이런 것들을 들 수, 설악산 등을 들 수가 있죠. 개발하면 땅값이 더 비싸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 땅값 비싸지니까 돈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땅 하나도 남김없이 싹 개발로 해버리자. 그래서 헬리콥터에다가 레미콘 트럭 싣고 다니면서 전국에다가 콘크리트를 다 붓고 다니면 사람 살기가 좋아져요? 아니죠. 무슨 땅도 필요하고요. 보전 땅도 필요합니다. 그럼 보전 땅도 필요하고 개발 땅도 필요한데 개인한테 맡기면 개인들은 다 개발로 가려고 할 거잖아요. 근데 뭐도 필요하고요. 보전 땅도 필요하니까 이제 관청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관청에서 결정하는데 이걸 누가 결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고덕지구, 지제지구, 아니면 동탄2, 동탄 신도시, 판교 신도시, 그 배나무과 수원, 산토끼 뛰어놀고, 다람쥐 뛰어놀고, 풀도 자라고, 참새도 짹짹짹 그러고 또 좋았던 곳을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붓는다. 그건 당연히 국가가 아니라고요. 국가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뭐가 시행되고 있다고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지방의 권한입니다. 외교와 국방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죠. 트럼프 만나고, 시진핑 만나는데 트럼프 가기 전에 비행기 스톱! 트럼프도 왔으면 무슨 평택시장은 만나고 가야지. 진천 군수는 만나고 가야지. 진천 군수가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만나서 일할 게 아닌 거잖아요. 외교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국방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는 거지. 어느 군에서 7조를 들여서 미국 비행기를 사고 그럴 일은 아닌 거죠. 이건 국가가 할 겁니다. 그러면 국토의 개발과 보전을 누가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보셨던 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니까요. 이 시도지사가 하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또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대도시시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권한인 거죠. 저기를 싹 푼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도요, 어디도요. 여기 화성, 지금 오산, 향남, 이제 그런 쪽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 거죠. 보전에서 개발로 바뀌기만 하면 땅값 10배, 20배 그렇게 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결정을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9글자 기니까 앞글자 따서 뭐고요? 시대가 한다고요. 시대. 친정댁이 시댁이요? 시댁이 한다고요. 시댁이 하는 겁니다.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댁이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굵은 2번에 표의 둘째 줄,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그 표가 옆으로 5칸이죠. 네 번째 칸, 5번째 칸에 검은 바탕,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 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덕지구, 지제지구 같은 곳이죠. 판교 신도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한 번에 집을 30채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역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업을 하자는 거니까 콘크리트 들어오지 마라. 김제평야 같은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시댁 그러면 좋겠는데 수원평야, 성남평야 없죠. 그래서 대도시장 빠지고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정비법 다르고요. 건축법 다르고요. 뭐 그건 이제 그 법 그쪽 가서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6개 법 중에서 4개 법은 시댁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굵은 3번에 공법의 행위주체. 그러니까 이제 민법에서는 자인인과 법인 이제 잠깐 한번 나오고 우리 시험에서는 또 초점도 아니고요. 권리 주체, 행위 주체가 있죠. 공법은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국가였고 이게 광역과 기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인 거죠. 뭐 4대강 사업 국가가 주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설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공기업을 통해서요.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국가가 나서서 하는 그러니까 결정해서 가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뭐 수원 문화센터 건설, 그러니까 수원에 그러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평택의 문화센터 건설, 수원은 대도시장이, 평택 거는 도지사가 결정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 지방도 하고 또 누구도 하고요. 그러니까 표에 굵은 3번의 첫 번째 칸이요. 공기업도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기업이요. 그러니까 그 국세, 지방세가 들어간 공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세가 들어간 회사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회사 이름 앞에 뭘 써놓고요. 한국 무슨 그러니까 공사 이렇게 쓰는 게 대부분이죠. 한국 토지주택공사, 그다음에 한국 도로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등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들어간 회사로요. 그 저 앞에 합정동 공영주차장, 요 앞에 노면주차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 이제 주차하고 나서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내죠. 그러면 주차요금을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러니까 받고 그다음에 영수증 끊어줍니다. 영수증 아래 쬐그맣게 뭐라고 써 있고요. 평택 시설관리공단이 써져 있죠. 그래서요. 각 지방마다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공단, 공사들이 있는 겁니다. 뭐 옛날에는 대한주택공사였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도요. 한 예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으로 바뀌었고 한국토지공사가 따로 있었고 한국주택공사가 따로 있었는데 그 회사를 합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한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주공에서 집 많이 짓잖아요. 물론 이제 주공에는 직접 건설 파트는 없지만 주공이 주도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좀 뭔가 뻘쭘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지금 내 회사예요. 내 회사라고요. 예, 애기들이 꼭 저기 제 회사 보면 내 회사라고 읽잖아요. LH요. 뭐 랜드 앤 하우징 LH인데 그러니까 글자로 보면 꼭 내 회사로 읽기 딱 좋게 돼 있잖아요. 내 회사 한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도로공사 많이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용인 경천절, 경전철, 그다음에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 민간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법 행위 주체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까지가 이제 그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무튼 뭐 결론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시설관리공단, 아니면 여기 그러니까 종합체육관 뭐 체육문화센터가 있겠죠. 거기 분들은 공무원이에요. 거기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여기 주차요금 받으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지 떼고 그러니까 그분이 차 압류하고 그런 거 하시나요? 그런 건 안 하죠. 여기는 뭐는 아니라고요. 공기업은 국세, 지방세가 들어간 회사일 뿐이지 행정청은 아니라고요. 요거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은 국세, 지방세가 들어간 회사이지 행정청은 아니다는 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국가, 지방까지는 행정청이고 그다음에 공기업과 민간은 행정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는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관청의 도장을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공기업은 행정청은 아니다. 근데 이제 공기업과 민간 세 번째 칸이요. 공기업과 민간의 차이는 뭘 거냐고요. 그러니까 공기업, 토지주택공사에서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많은 돈을 뭐 여기는 워낙 적자가 너무 크니까 많은 돈을 벌었다 하기도 뭐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주차를 사람들이 많이 해서 주차요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공단 이사장이 그 돈 다 갖고 와서 애들한테 뭐 그러니까 그 세법 피해가면서 5억씩 주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하는 거예요. 지역을 위해서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지역을 위해서 쓰라고 만든 회사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공적인 목적의 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회사인 거죠. 그래서 국가, 지방, 그다음에 공기업까지는 공적 목적의 활동을 하는 공적 주체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민간은 뭐 사적 주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민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믿을 수 있다고요. 공기업은 믿을 수 있죠. 아니 물론 가끔 신문에 나오는 저 사람은 그 중에 뭐 무슨 공무원이 무슨 잘못을 했다네, 또 아니면 뭐 어디 뭐 토지공사 뭐 어느 공사 직원이 무슨 잘못을 했다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근데 법으로는 이 사람 이쪽 기관은 믿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 벌라고 뭔가를 하는 곳들이잖아요. 용인 경전철, 그러니까 천안문산 민자고속도로, 그다음에 서울, 그러니까 인천공항 들어가는 영종고속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용인 경전철에 80억을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러니까 민자고속도로에만 1년에 20조씩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조면 얼마냐면 뭐 잘 모릅니다. 1억을 현찰다발로 한번 봤어야죠. 근데 아무튼 뭐 그러니까 크리넥스 한 통이 1억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짜리로 꽉 채우면 1억인데요. 그러니까 1조면 그러니까 1억을 10,000번을 써야 되는 거죠. 10,000번이면 하루씩 하루 잡아서 몇 년 동안요? 2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진이 일어나도 하루도 빠짐없이 크리넥스 한 통 갖고 나가서 빠짐없이 써야, 그렇게 27년을 써야 1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가 그겁니다. 근데 20가 이쪽에다 20조씩을 주고 있는 거죠. 도로만으로요. 그러니까 이쪽은 특별히 감독, 관리 감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표 3칸이요. 네 번째 칸 이하는 생략하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다. 자주 나옵니다. 이 중에 누가 하게 해요? 그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 구분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행정청과 행정청이 아닌 자, 공적 주체와 민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까지를 보셨습니다. 뭐 계속해서 그러니까 봐가실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APPLE, 애플 그러니까 소리내는 그 공부를 그러니까 지금 2달이나 먼저 시작하게 된 거죠. 훨씬 나아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7, 8월 되면 아이고 일주일만 더 시험이 있었으면, 시간이 있었으면, 이제 10월 초가 되면은 아이고 그냥 빨리 나 모르겠어 그냥 빨리 시험이나 봤으면 좋겠어 그러기도 하지만 그 2달을 먼저 지금 땡겨서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129쪽에 2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전체 체계와 행정청 일람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법, 그러니까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 400개 법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가 6개인데요. 그거에 대한 지금 그 요약한 자료는 지금 빠져 있네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생략하고 각 법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법은 국회에서 정한 거고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행정청이죠. 행정청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일단은 그러니까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과 그다음에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계획인데 뭐 가족 계획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몇 명을 낳고 앞으로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살까? 또 아니면 그러니까 내 몸매는 그러니까 다들 다 날씬하신데 항상 혼자만 그러니까 살쪘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몸매 관리 계획은 누가 할 거고요? 개인이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행정청에 세우는 계획이니까 행정계획인 거죠. 이게 공법입니다. 근데 이제 국토계획법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걸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129쪽의 모든 내용들을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그냥 계속 소리 내고 일단은 소리 내신 다음에 단어를 갖다 붙이도록 하시죠. 뭐 APPLE 그거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뭐 마인드 마음 생각 뭐 그러니까 think thoughts 뭐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아무튼 그 단어를 알아야 연결이 되는 거죠. 6개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국토의 그러니까 법 긴 이름을 다 쓰죠. 그러니까 국토의 그러니까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근데 법 이름이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줄여서 그러니까 지네들도 뭐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에 선명히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과 다음에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라고요. 개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어떻게 할 건지 계획도 필요하지만 그건 좀 나중이고 다른 법이 따로 있고 여기에서는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요. 그럼 우리 지역은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군은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시에 대해서, 우리 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라고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계획이 아니라 우리 시는,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시는 뭐라고 할 수 있고요?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청에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용이라고 써져 있지만 이건 개인이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개인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땅 그러니까 손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땅 자기 마음대로 손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 산주인 할아버지가 포크레인 불어서 산 마음대로 깎을 수 없다고요. 무너지면 큰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땅을 손대는 것을, 그 땅을 이용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소련말 네 글자 개발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개발행위는 아까 보셨듯이 뭐라고요? 금지다. 뭐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중요한 이유가 요거를 잡아두셔야 법에서 쭉 이어지는 저 노란색 행정계획 그것들의 기본이 여기에 다 써져 있고 그다음에 또 이용, 개발행위 할 때 허가받아야 된다. 이거를 잡아두셔야 그러니까 개인들은 허가받아야 된다는 것들의 기본 흐름이 여기에 다 잡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여기는 지금 뭘 손대는 거라고요? 땅 손대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 짓는 건 그러니까 무슨 법이 있겠어요? 건축법이 있겠죠. 건축물 중에서도 상가, 공장, 주택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무슨 법이 있을 거고요? 주택법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논밭, 지 맘대로 손대면 안 되죠. 논밭은 싸잖아요. 이 자리와 같이 상업지역 땅이나 건물 지으시는 땅에 비해서 논밭은 쌉니다. 근데 싼 땅 사서 지 맘대로 건물 지어버리면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논밭이 하나도 안 남게 되고 안 되죠. 그러니까 논밭, 그러니까 개인 이익에서 땅 손대는 거 지 맘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농지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쭉 이어지고 이제 관청에서 이제 세우는 계획 중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에는 그러면 우리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러니까 서울은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전국 노래자랑 그것도 이제 구마다 따로 하잖아요. 그건 서울은 좀 특별한 거고 그래서 특별신가 모르겠고요. 전국 노래자랑 보면은 그러니까 평택시 저쪽 뭐 어디요? 그러니까 무슨 동 노래자랑이에요? 평택시 노래자랑이에요? 평택시 노래자랑이죠. 어느 군 노래자랑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먼 곳에 살고 있는 친구가 놀러 온대요. 근데 친구가 놀러 오는데 그러니까 나 시외버스 타고 갈 거예요. 어디로 갈까? 경기도 시외버스 터미널로 와. 경기도 시외버스 터미널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 바로 앞에 있잖아요. 평택시 시외버스 터미널, 수원시 시외버스 터미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한 계획입니다. 우리 시, 우리 군에 대한 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고 그 도시군을 앞으로 우리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큰 그림,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지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은 그러니까 20년짜리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뒤에는 우리 시를 어떤 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뭐 300쪽, 800쪽 되는 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요겁니다. 그러니까 뭐 멀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7080은 저쪽 노래방으로 가고요. 뭐 여기는 2030만 오고요. 그게 아니라 20년짜리 계획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서 몇 년이 되면 2030년이 되면 세종시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몇 년도에 시작을 했겠어요? 앞으로 20년 뒤인 2030년에는 세종시를 다음과 같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니까 몇 년도예요? 2010년에 계획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2010년에 계획을 시작했는데 역시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자에 보면 엄지손가락 있는 거죠. 몇 년도에 책자가 발표가 됐고요. 2014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책 하나 만드는데 4년이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뭐 기간은 이제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 책 만드는데 12억 들었어요. 그러니까 3년 걸려서 12억 들어서 이 책을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별별 표에다가 지도에다가 그러니까 어디에 도로가 난다네, 어디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네, 어디에 철도가 어떻게 지나간다네, 이제 별별 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기본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종만 사람 사냐고요? 평택도 사람 살겠죠. 평택에서도 기본 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수원에서도 세우고, 가평군도 세우고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가평은 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평군 기본 계획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한 얘기로 한 글자로 얘기하면 꿈이라고요. 앞으로 우리 시는 어떻게 해보겠다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건데 그래서 대한민국 그때 큰 플래카드가 뭐였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였었잖아요. 그럼 꿈은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돼요. 조금 어긋나도 괜찮아요. 조금 어긋나도 괜찮은 거죠. 그냥 꿈을 꾼 거라고요. 너 왜 꿈을 그렇게 꿨어? 그것 갖고 혼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냥 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꿈이니까 가끔 보면 이제 약간 좀 심한 꿈도 많아요. 이제 강아지 꿈도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어느 곳을 보자고요. 어느 시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2010년 현재 인구가 예를 들어서 30만이라고 치죠. 30만인데 앞으로 20년 지나고 나면 우리 시는 먹을 것도 없고 공장도 없고 일거리도 없고 대학교도 비리비리하고 그래서 싹 사람들 이사 나가고 15만 돼서 비리비리한 시가 되어갖고 사람 살 곳이 아니니까 사람들 도르지 마세요. 빨리빨리들 이사를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울까요? 앞으로 50만이 되는 시가 될 거라고 계획을 세울까요? 50만이 된다고 계획을 세우겠죠. 이렇게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야 기업들도 초기는 뭔가를 어떻게 한다네. 그러니까 뻥이지만 도로망도 갖추고 이러지란 지원도 한다고 그러니까 벤처바이오 하니까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어느 시간 많은 도시계획 학자가 시간이 많으니까요. 한번 요걸 다 합쳐봤어요. 20년 뒤에 각각 시마다 인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그 그림 그려놓은 게 있죠. 꿈꾼 게 있는데 그걸 다 합쳐보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20년 뒤에는 2억이 된대요. 세댁들 큰일 났어요. 그냥 꿈인 거죠. 꿈입니다. 그러니까 꿈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사람 살만한 도시가 될 거예요. 그런 정도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동북아의 중심이 돼서 웅비하는 세종, 아무튼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렇게 하겠어요? 중심이 되는 거죠. 다들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아시아의 중심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20년짜리 큰 그림이 뭐고요? 그러니까 꿈이고 그걸 7글자로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군이 뭐였고요? 시군이었죠. 우리 시군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계획인 거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말은 좀 생소합니다. 말은 생소한데 근데 각각 끊어보면 다 아시는 거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그 도시군이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살기 좋게 생활하기 위해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계획인 거죠. 근데 우리 지역을 대한민국이 아니라 경기도가 아니라 어디로 잡고 있다고요? 우리 시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뭐 한대요? 관리한대요. 그러니까 관리라는 말만 끊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봄, 여름 되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 봄, 여름 되면 풀들이 막 이만큼 자라잖아요. 그러면 풀들이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거기 도둑고양이가 있는지 도둑쥐가 있는지 거기 또 모기들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생활에도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 풀을 잘라야 되는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러면 101호 307호 아줌마 300% 할머니가 낯들고 꽃갱이가 호미 들고 나와서 풀을 잘라요? 어느 사무소에서 해요? 관리사무소에서 단지를 관리하는 거죠. 주차장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뭐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뭔가 개인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은 엉덩이로 공부하시는 거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공부하는 겁니다. 누가 오래 앉아 있었냐 횟수에 달려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시험 끝날 때가 되면 몸매가 조금 약간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뭐 들어가셔야 되고요. 몸매 관리 들어가셔야죠. 평소에 피부 관리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몸매 관리해야 됩니다. 평택시는 관리 안 할까요? 관리해야죠. 평택시를 관리하자고요. 몸매 관리, 피부 관리, 주차장 관리 하듯이 평택시도 관리하자는 계획이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평택시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별별 것들이 있겠죠. 봄 되면 꽃축제도 해야 되고 또 뭔가 겨울 되면 어디다 뭐 실내 스케이트장이 됐든 언덕에 실내 눈썰 매장이 됐든 뭘 만들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에서 그러니까 평택시 관리에서 요거는 꼭 중요하니까 요거는 계획 세워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순서는 법하고 좀 다 바꿨고요. 그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거기에 대한 계획. 여기는 혀도 안 돌아가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아무튼 혀를 돌려야 되는 거죠. 혀를 푸는 겁니다. 다음에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뭐 또 이런 게 있고요. 다음에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 기반 시설. 그다음에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몸매 관리에서 평택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것은 꼭 놓치지 마라. 다른 꽃축제 계획이나 아니면 눈썰 매장 계획은 다른 법에서 알아서 해도 되고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만 요것들은 꼭 그 국토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다음 주 내용을 좀 보셔야 편하세요.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뭔 얘기냐고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용도 구역. 그냥 말장난인 거죠. 말장난입니다. 두 번째 입지 규제 취소 구역 계획. 이 뭔 소리인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시고요.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 수도, 하수도, 공원 등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주차장 등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역시 크게 어려운 말들은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단어죠. 기반도 알고 시설도 압니다. 여기 지금 주차장 관리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평택시설관리공단이죠. 시설을 관리하는 겁니다. 기반만 띄어서 보자고요. 기반이라는 말은 가끔 쓰기도 하는 말이죠. 처녀와 총각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돈이 많은 집은 아니네요. 돈 많은 집, 열쇠 10개씩 갖고 와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셋집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제 어렵게 이제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맞벌이 하면서 저축해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B 천연의 집안에서요. 한 2년쯤 지나서 그쪽 누구 할머니 칠순잔치가 있어요. 그 칠순잔치 때 사람들 모여서 아이고 오랜만이요. 아이고 누구는 어떻게 됐어? 아이고 그분은 언제 돌아가셨지? 아이고 그랬어.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네. 누구 애기들은 어떻게 됐고 그래서 이제 B A가 나왔습니다. B A가 나왔으면은 걔네들은 언제 했다? 결혼했대? 2년 전에 했지. 어떻게 지금 그래서 뭐는 잡혔대? 기반은 잡혔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반은 잡혔대? 기반은 잡았지 이제. 뭐예요? 그래서 맞벌이하고 돈 좀 모아서 대출 받아서 집 한 채 장만을 하고 그다음에 애기들 이제 크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기반 좀 잡힌 거죠. 그런 겁니다. 가끔 몇 년 전에 그 TV 프로그램에 저 아프리카 오지에 우물 뚫어주는 젊은 연예인들 가서 그거 해주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오지마을에, 그러니까 오지라는 표현 자체가 아주 구석진 곳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까지 편히 가요. 막 울퉁불퉁하고 가요. 울퉁불퉁하고 가죠. 도로도, 수도도, 공원도, 주차장도 뭐가 없어요? 기반시설이 안 갖춰진 거죠. 그러니까 기반이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갖춰져 있다고요. 사람 사는데 기반이 되는 시설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기반시설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개발사업과, 뭐 이거는 지우고 보면,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쪽은 뭐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고덕, 지제, 이런 것들을 뭐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보니까 그 뭐 동탄,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동탄이나 판교 등을 볼 수도 있겠죠. 배나무 과수원이 있습니다. 근데 배나무 과수원을 쓸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야 되니까 집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필요하고, 공장, 사무실도 필요하고, 싹 밀고, 거기에, 그러니까 새로, 그러니까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짓고, 공원도 만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이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새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개발을 하니까, 새로 개발하니까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요? 신도시 건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신도시 건설하는 것을 무슨 사업이라고 하고요?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쪽 고덕이나 지제 떠올릴 수도 되고요. 근데 또 어느 곳은 그러니까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3층짜리도 있고, 뭐 조그만 집도 있고, 뭐 그러니까 집도 있고, 그런데 공원도 없고, 밤에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건물들도 오래돼서 건물도 썩음썩음 낡아서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위험하잖아요. 주차장도 없고 공원도 없으니까 밤에, 그러니까 뭐 꼭 밤만이 아니라 생활하기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단독주택가 보면은 어느 자리들이요. 그러니까 시에서 주차 구역을 정해준 곳은 좀 다툼이 덜하지만, 아닌 곳들은 자동차 발통에다가, 자동차 바퀴요. 그러니까 바퀴에다가 콘크리트 부어서 쇠파이프 하나 꽂아놓고 내 자리 딱 해놓고요. 누가 와서 거기다 하면은 왜 여기다 하고 막 서로 싸움 생기고 그러는 경우들 있잖아요. 생활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싹 밀고요. 그 다음에 새로 아파트 짓고, 상가 건물도 짓고, 주차장, 아파트 단지니까 주차장을 다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원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는 새로 개발하는 거지만, 여기는 이미 개발되어 있던 곳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개발하는 거죠. 다시 개발합니다. 텔레비전 볼 때요. 어느 방송은 본방사수 해야 되지만, 본방사수 못하면 뭐 봐도 돼요? 재방송 봐도 되는 거죠. 다시 방송하는 게 재방송, 다시 개발하는 게 뭐고요? 재개발이죠. 뭐 재개발, 또 아니면 그 비슷한 것에 재건축, 뭐 이런 얘기들은 들어보셨습니다. 새로 개발하는 것을 무슨 사업이라고 하고요? 개발 사업. 다시 개발하는 것을 무슨 사업이라고 하고요?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도 원래 족보는 지금 국토계획법 족보에 있는 거죠. 근데 국토계획법 족보에 있긴 한데,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다가 지제지구, 고덕지구 개발까지 다 집어넣으면 너무 뚱뚱이가 되고, 재개발, 재건축 뭐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으면 너무 뚱뚱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따로 뽑아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보실 개발법이고, 이게 이제 세 번째 보실 도시정비법이 됩니다. 그래서 법이 따로 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뭐 하니까 8번 정도 계속 반복하실 6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6개 법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11월, 12월 1, 2, 3, 4, 5, 6, 7, 8월에는 2번. 그러니까 9월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요. 그러니까 10번을 넘게 보실 거고, 여러분이 또 동영상으로 엄청 보시겠죠. 그래서 지금 있죠.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이것들 다 계획이 있어야 되죠. 뭐 지난주 수업 이렇게 그 공개 설명회 때 오신 분들은 지제주구만 갖고도 계획이 35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기초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정비사업 할 때도 관청에서 도장을 찍은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쪽과 그다음에 개발 사업을 위한 계획, 정비 사업을 위한 계획, 요것들은 이쪽 노란색 관청에서 주도해서 가는 거고, 개인이 할 때 옆집 아랫집 피해주면 안 된다. 땅 손대는 걸 뭐라고 하고요? 개발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건축하는 것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주택은 아까 이제 잠깐 흘러왔습니다만, 주택은 한 번에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
짓는 것이 금지고 허가받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10채 짓는 건 지붕이 있으니까 그냥 건축법으로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인 평균 잡아서 3인 1가구는 안 되지만 어느 곳에 집이 30채가 들어서면 3명 잡으면 90명, 100명 갖고 온 사람이 그 동네에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100명이 딱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상가시설, 판매시설 또 아니면 학교 등등 이것저것 갖춰야 되는 거죠. 이제 주택법, 그러니까 농지 함부로 손댈 수 없다, 허가받아야 된다, 농지법 등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봐가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잠깐 쉬고 그 다음에 그렇죠. 한 타임 더 남았죠. 잠깐 쉬고 이제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